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구독자 이웃님들 모두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휴가를 완전히 말아먹고는 일이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사이다 한 방도 제대로 준비를 한 채로 말이죠. 저는 가장주부라서 평소에 휴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출근시키고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마저도 잠깐씩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여유를 보내면 좋으련만 제가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다 보니 그런 건 정말이지 너무나 사치였답니다. 시간적인 부족함도 정말 컸지만요. 무엇보다 아이 셋을 남편 외벌이로만 키운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어서 제 개인 용돈까지 접어가면서 외출을 자제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좋은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답답한 마스크를 안겨주게 된 건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디 밖에 나가자고 아이들이 졸라대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큼 다행인 것도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옆집 친구가 어딜 갔다며 자기들도 가자고 부러워할 아이들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그 시기만큼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어디 데려나가지 않고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나가면 드는 게 돈이었는데 큰돈을 들일 일이 없어서 안심이었어요. 생활비도 조금 더 모아 쓸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올해부터는 쫑이 났답니다. 점점 거리두기도 줄어들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어딜 놀러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우리도 밖을 나가자며 떼를 쓰더라고요. 어딜 가야 아이들이 좋아라 할까 싶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매번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갈 일을 미루다가 남편의 휴가 일정에 맞춰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여행을 계획했어요. 몇 년간 집안에서 별일 없이 잘 버텨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기에 돈을 써서라도 이번만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은 건지 자꾸 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생전 먼저 여행 한번 떠나보자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엄밀히 말하면 아이를 셋이나 뒷바라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연말에 들어오는 보너스라고 해봤자 애들 식비로는 한 달치에 불과할 만큼 적었어요. 애초에 저희 부부도 아이를 셋이나 낳겠다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딸을 둘을 낳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꼭 아들을 낳으라며 셋째를 강요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셋째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했죠. 천만다행으로 막내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으면 넷째까지 강요를 하셨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될 정도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대가족을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 학비에 식비에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자연스레 우리 부부 지갑을 꼭 닫은 채 아이들을 위해 먼저 사는 일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어느샌가부턴 휴가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았답니다. 애들 키우기로도 벅찬데 무슨 돈으로 어딜 또 여행을 가냐며 꿈도 꾸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던 남편이 먼저 휴가 얘기를 꺼내니 저도 괜시리 설레더라고요. 애들도 너무나 좋아라 했고 왠지 우리 가족한테 즐거운 여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제휴하는 숙소에 가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길래 숙박비도 굳은 것 같았고요. 남편이 모처럼 여행을 가서는 요리하지 말고 밖에서 사 먹기만 하며 부엌에서 탈출을 하라고 하길래 그 말에 또 설레어서는 요리를 안 할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하나둘 깨워 밥을 먹다 보니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설레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 마냥 휴가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서 먼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휴가 간다는 생각으로 애들이랑 같이 또래마냥 신이 났었네요. 근데 휴가를 이틀 앞두고 남편이 사실대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 휴가가 우리 가족들끼리 가는 휴가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는 휴가라는 걸 말이죠. 말 그대로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노는 자리에 저희가 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휴가고 뭐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종로를 타러 요양을 떠나는 거지
휴가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도 이미 5명이라는 인원 때문에 충분히 대가족 여행인데 거기에 시부모님, 그것도 모자라 지방 사는 시누이네 가족들도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다더군요. 환장을 노르셨어요. 이런 중요한 말을 여태 저한테 하지라는 남편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모처럼만의 가족여행인데 시댁 식구들과 껴서 여행을 떠나려 했다는 그 마음가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애들은 이미 여행 간다며 한참 전부터 자기 가방에 짐을 싸서는 메고 자는 지경이었을 정도로 여행을 고파하고 있었거든요. 대뜸 엄마가 할머니 보기 싫어서 여행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곧 죽어도 가기 싫은 여행이었지만 무조건 참고 보자며 출발을 했어요. 이미 셋째로 손주를 바란다며 억지로 셋째를 낳게 하셨던 전례가 있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행을 하면서 친해지거나 거리를 좁히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발 여행까지 가서 사이가 틀어질 일만은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배웠어요. 바다 주변이었고 콘도였는데 뷰가 좋아서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트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방을 잡자고 말씀을 한 바람에 하마터면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한 방을 쓸 뻔했는데 제가 가족들끼리 모처럼 왔으니 억지로 갈라놓을 필요는 없다면서 억지로 겨우 우리 가족들만의 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방을 잡아서 그런가 더 아늑하고 더 만족스러웠어요. 뒤늦게야 시댁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걸 밝힌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던지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놀겠다며 먼저 콘도 구경을 시키려고 밖을 나섰고요. 저는 그 사이 시댁 식구들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았음 하는 마음으로 혼자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운 지 1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네요. 남편이 저를 두고 애들만 데리고 나왔다면서 너는 어딘데 네 남편이 네 애들을 우르르 다 데리고 있냐? 얼른 와라. 여기 네 신우랑 시애비랑 다 있는데 뭐하고 있냐 며느리가 되어서 라고 혼을 내셨어요. 정말 잠깐 숙소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아주 잠깐 들어 누웠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며느리가 되어서 며느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며느리니까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혼자 없다며 큰 소리를 치길래 밖에서 얼마나 매너 없이 통화 중일지 상상이 되어 애들이 보고 기겁할까 그냥 허겁지겁 나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서울에서 들고 온 차 한 대, 그리고 신우네가 들고 온 차 한 대로 시부모님을 나눠 앉히고 함께 이동을 하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게 여행인 건지 시댁 행사에 내가 꼽사리를 낀 건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제대로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못 걷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10분이고 30분을 그냥 앉아서 쉬어야 했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목이 마르다고 하면 제가 대표로 나가서 물을 사와야 했습니다. 시누이나 남편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남편이나 시누이가 바쁠 때에만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지 제가 꼭 어머님 시중을 들러 여기저기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움직여대야 했습니다. 애 셋을 키우는 것보다 시어머니 한 사람 수발되는 것이 곱절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휴가 기분이 나긴커녕 그냥 차라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 따분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도통 밖에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말이에요. 아침은 조식이 있으니까 콘도 1층에서 해결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점심과 저녁 그 두 끼를 모두 다 어머님은 숙소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가 여행 온 기분을 내려면 밖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식당을 데려가긴 했는데요. 그러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멀쩡한 돈을 이렇게 허비한다며 한참이나 투정을 부리다가 뒤늦게야 숟가락을 들곤 하셨어요. 그리곤 밥은 제일 맛있게 드셨죠. 그러다 저녁이 되면 식사 시간이 되기 전쯤부터 숙소로 돌아가자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
정말로 숙소에 가면 그 길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누이네 차로 숙소까지 이동하셨던 어머님이 중간에 마트를 들려 장을 봐오셨더라고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장바온 봉지들을 한아름 입구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밤에 먹는 간식이냐 물어봤더니만 어머님은 아주 당당히 말씀하셨죠. 뭔 소리야, 이제 저녁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밥이라도 안 차라. 아까 보니까 니네 방에는 부엌도 큼지막하더구만. 라고 말이죠. 글쎄 놀러까지 와놓고서 제게 밥을 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저녁상을 차리라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휴가까지 와서 말이죠.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밖에서 저녁까지 해치우고 가자며 막 맛집을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피곤하다며 죽기 살기로 숙소에 돌아가길 원하셔서 저희는 모두 다 급 숙소로 일정을 바꿨어요. 근데 어머님은 돌아오시는 길에 친인 마트까지 들려서는 제가 직접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재료들까지 공수를 해오셨더라고요. 저희 방에 들어와서 부엌 안에 있는 밥솥과 전자레인지까지 이미 확인을 하는 디테일까지 선보이며 말입니다. 옆에서 애들도 배가 고픈지 할머니가 사온 소세지를 꺼내들며 배고프다 노래를 불렀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려 하다가 어머님이 이미 장을 봐오신 것들이 돈 아깝다며 집에서 해먹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그 저녁에 하루 종일 구경한다고 밖에서 걸어 다니다가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씻을 새도 없이 밥을 안 찼습니다. 밥 안 치고 소세지 굽고 급하게 야채들 볶아다가 소금으로 맛만 내고 그 와중에 삼겹살을 사오셨길래 기름 냄새 풀풀 나는 고기까지 콘도용 후라이팬에 굽느라고 거의 2시간이 넘도록 부엌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짓을 다음날이 되어서도 했답니다. 어머님이 조식 먹고 나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낮잠을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숙소 근처 바닷가에 가서 애들 노는 거 구경하고 걷다가 점심때쯤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점심 먹어야지, 밥 차려라 라고 말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자기 딸인 시누이도 있고 아들인 남편도 있는데 저한테만 밥을 차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쯤 되어 기분이 너무 나빠지기 시작했죠. 얘가 분명 가족 휴가라는 곳에 따라온 건데 나를 무슨 시댁 식구들 모임에 종로를 하려고 고용한 하인 취급을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잠시 주춤한 채로 어머님을 바라봤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나가서 먹자. 아까 보니까 콘도 근처에 중국집 하나 있더만. 라고 말을 하며 일단은 나가서 후딱 먹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신다고 콘도에 계셨던 바람에 일정 하나가 조금은 미뤄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경을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어하는 남편이 밥 해먹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꺼낸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 와서 자꾸 돈 쓰지 말라니까.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호강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값은 지불하게 해야지. 밥이라도 해서 가족들 얼른 점심이라도 먹게 해. 네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더 있냐? 평소 하던 걸 하라고 시키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몰라? 터위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집에서 할 줄 아는 것이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도저히 무슨 말로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찼거든요. 자기 때문에 둘만 키워도 될 아이를 셋이나 낳았고 그렇게 낳고서도 책임감과 사랑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자식을 키우던 저였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아이를 셋이나 키워대며 생활비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남편한테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은 채 아껴 살고자 했어요. 나 꾸미는 데에 쓰는 돈,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데에 쓰는 돈까지 아껴 쓰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껏 그렇게 힘들고 궁핍하게 살다가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며느리에게 이런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도무지
사람이 꺼낸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말만 골라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울분을 참지 못한 채 토하듯 뱉어냈습니다. 제가 밥하는 기계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모처럼 남편이 애들이랑 놀러 가자고 하길래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어제부터 자꾸 저한테 이 많은 식구들 밥하라고 시키시는 의도가 뭐예요? 제가 잠깐이라도 히히덕거리며 놀고 웃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라고 말이죠. 화를 내면서도 확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며느리를 동네북으로 아는 건지 시누이랑 남편이 할 일이 없이 앉아있는데도 멀쩡히 가만히 내버려만 두고 저한테만 이 많은 식구들 밥을 차리라며 오히려 부엌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그 꼴을 보고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누가 봐도 빡이 쳤다 싶어 보였던지 남편도 긴장을 하고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을 거니까 화 그만 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시어머니께 며느리를 휴가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부려먹지 말라고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짐꾼으로 보지 않도록 단단히 버릇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그 많은 식구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다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라져드려야 이 많은 가족들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죠? 절대로 제가 말만 해서는 어머님은 모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그냥 갈게요. 제가 이쯤에서 휴가는 더 안 즐기고 집으로 갈 테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번 돈 아껴 숙소에서 두 끼 밥 해 먹어가며 재미나게 놀다 오세요. 아, 저 애들 두고 갈 거니까 휴가 끝날 때까지 저희 애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농담이지 않냐며 끝까지 제 말을 진지하게 안 믿으려고 하는 남편까지 뿌리쳐가며 숙소를 나서려다가 급한 대로 남편의 차키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것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제가 가끔씩 애들 이동시키거나 대형마트에 장보러 나갈 때 남편 차를 빌려 쓴다고 운전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애들도 있으니 차만큼은 남편한테 맡기고 나오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이 상황에서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배려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차를 남겨두고 가면 그 차에 시어머니가 더 널찍한 공간을 차지한 채로 앉아서 여행을 다니실 텐데 그것만큼은 못 누리도록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경악을 하는 와중에도 차키를 뺏어들어서는 그 길로 콘도를 나섰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오면서 시어머니 대신에 사과도 하고 말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 숙소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올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길로 남편 차를 빼앗아 집까지 운전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휴가지에 남겨진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차 한 대가 없어진 와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콘도 안에 꼼짝없이 남겨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같이 콘도 안에서만 남은 휴가를 보내야 했어요. 신우일에는 자기 식구들 챙긴다며 지들끼리 운전을 해서는 여행을 다녔다고 하고요. 결국 남겨진 사람들끼리 숙소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며느리를 여행지까지 와서 일 한번 시켜먹겠다고 잔뜩 장을 봐오셨던 어머님이셨는데 그 며느리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친 바람에 꼼짝없이 숙소 안에서만 갇히게 된 어머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이랑 손녀, 손녀들이 먹을 점심과 저녁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걸 철없는 저희 남편은 저보고 화풀 나면서 부엌에서 밥 차리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저한테 전송을 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남아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혼자 너무 기분 나빠하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휴가까지 와서 자기가 부엌에 들어와야 하냐며 제 욕을 하면서 펑펑 대성통곡까지 하셨다더군요. 자기가 하는 건 힘들지만 며느리가 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면 남편은 자기가 며느리한테 평소에 잘 좀 해주지 그랬냐며 소리도 질러줬다고 문자를 보내왔네요. 이딴 걸 위로라고 보낸 건가 싶어서 처음엔 잠깐 남편의 연락에 화도 났습니다. 아이셋 아빠가 진정 맞나 싶어서
살짝은 내 남편이지만 실망도 해봤지만 더 화내진 않았어요. 그냥 남은 휴가 잘 보내고 오라며 안부만 날리고는 철저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미 제가 남편 차를 가져온 걸로도 모자라 사라진 것만으로도 시어머니께는 너무나 큰 타격이었다는 걸 저도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남은 시간 동안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내 집안에서 정말 모처럼 진심으로 진정 휴가다 생각이 되는 이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을 했죠. 막상 이렇게 혼자 집안에 남겨져 있다 보니 알겠더군요. 휴가는 어디 대단한 곳으로 떠난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그 어디든 휴가 기분은 만끽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 이번에 정말 큰 교훈 하나 얻었네요. 그리고 전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휴가 때도 남편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애들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들어누워 TV 보고 놀며 딱 이렇게 매해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